저는 68세 박선희입니다.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작은 빌라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고 그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는데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그 운동법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선희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은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도 여러 번호로 연락하기에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희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민수 검사입니다. 지금 박선희 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희 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검찰, 대포 통장,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선희 씨, 진정하시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박선희 씨의 계좌로 불법 자금 3억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놓는 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억 원? 선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3억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박선희 씨. 범죄 조직이 박선희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가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박선희 씨의 실제 계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압류? 그럼 자신의 돈도 못 쓰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즉시 박선희 씨의 계좌를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 조직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안전조치입니다. 안전계좌요? 네, 제가 지금 안전계좌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의 자금을 전액 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박선희 씨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찰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그리고 돈을 옮겨야 한다는 것. 모든 게 급작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지 않을까? 선희 씨는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 검찰이나 경찰은 항상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자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은행 앱을 여세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로그인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보이십니까? 3,012만 5천 원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돈을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전액 이체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이체 한도가 있으니 3번에 나눠서 보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1,000만 원을 보내세요. 선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박선희 씨, 지금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범죄 조직이 박선희 씨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전액 동결됩니다. 선희 씨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동결? 그럼 자신의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건가? 병원비도 생활비도 못 내게 되는 건가? 알겠습니다. 지금 할게요. 선희 씨는 남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란에 1,000만이라고 쳤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검사님 신분증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선희 씨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선희 씨, 지금 신분증을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범죄 조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박선희 씨의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빨리 송금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선희 씨는 겁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희 씨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을 때 선희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남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선희 씨. 첫 번째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더 보내세요. 선희 씨는 다시 은행 앱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한 번 했으니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화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남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돈을 조금씩 낯선 계좌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을 마친 후 선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휴대폰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이라는 사람의 지시대로.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맞을까? 검찰이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할까? 선희 씨는 TV를 껐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희 씨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선희 씨, 김민수 검사입니다. 첫 번째 송금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송금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희 씨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선희 씨, 혹시 누구한테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극비 수사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수사에 방해가 되고 박선희 씨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선희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절대 안 할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송금하세요. 같은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선희 씨는 다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2,0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선희 씨는 또다시 1,000만 원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송금이 끝났습니다.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선희 씨.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을 전부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선희 씨의 계좌는 완전히 안전해집니다. 선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1,000만 원까지 보내면 통장이 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요, 검사님. 이 돈을 다 보내면 제가 쓸 돈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선희 씨. 이건 임시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수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였습니다. 박선희 씨, 지금 중요한 게 생활비입니까? 박선희 씨의 전 재산이 범죄에 연루될 위기입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영영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선희 씨는 겁에 질렸습니다. 영영 못 찾는다니. 그럼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지는 건가? 알겠습니다. 지금 할게요. 선희 씨는 마지막 남은 돈을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선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온 걸까? 선희 씨는 전화를 든 채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 준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검사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준석이는 35세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전화하시는 거예요? 준석이는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친구랑 통화 중이야. 선희 씨는 황급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희 씨, 누가 온 겁니까? 절대 이 일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선희 씨는 당황하며 아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님, 제 아들이 와서요. 금방 보낼게요. 안 됩니다. 아드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극비 수사라니까요.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선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준석이가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준석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요? 그럼 제가 설거지하고 갈게요. 준석이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전화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5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희 씨는 급히 진동 모드로 바꾸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박선희 씨, 아드님은 보냈습니까? 아직이요.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빨리 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송금을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선희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엄마 좀 피곤한데 오늘은 먼저 가볼래? 네. 벌써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좀 쉬고 싶어. 준석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가 원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편히 쉬세요. 준석이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자가 시키는 대로 마저 끝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선희 씨, 이제 마지막 송금을 하세요. 남은 금액 전부를 보내시면 됩니다. 선희 씨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0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금액란에 1,012만 5천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무언가가 선희 씨를 막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정말 이거 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당연하죠. 수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빨리 하세요. 선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습니다. 선희 씨의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송금을 마친 후 선희 씨는 허탈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수고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하지만 검사가 시킨 일인데 틀릴 리 없지 않을까?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희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야. 준석이었습니다. 아까 집에 갔던 준석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준석아? 왜 다시 왔어? 준석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제가 나갈 때 현관에 전화번호 적힌 메모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워서 나왔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예요. 준석이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최근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피해액 수백억 원 돌파. 선희 씨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이 번호로 전화 받으셨어요? 선희 씨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석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엄마, 설마 송금하신 거 아니죠? 선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석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얼마 보내셨어요?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전부.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기예요. 검찰은 절대 전화로 돈 옮기라고 안 해요. 선희 씨는 그제야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준석이는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막 송금하신 지 30분 정도 됐는데요.
긴급 정지할 수 있을까요? 통화 중에 선희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선희 씨, 잘하셨습니다.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선희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이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들켰네요. 뭐, 어차피 돈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상관없죠.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준석이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선희 씨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엄마, 괜찮아요. 지금 경찰에서 긴급 계좌 정지 요청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조심성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어. 준석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수법이 너무 정교해요. 젊은 사람들도 속는다고요. 하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려도 안 들었잖아. 내가 너를 밀어내고 저 사람 말만 믿었어. 엄마, 그때 저도 왔었어요? 응, 내가 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나는 너보다 그 사람을 더 믿었어. 준석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않고 사기꾼을 믿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말하면 공범이 된다고. 준석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잠시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석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준석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 계좌 긴급 정지 신청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이미 해당 계좌에서 전액 출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액이요? 그럼 하나도 못 건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인 추적은 계속 진행 중이고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준석이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없어진 거지?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선희 씨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들의 말보다 낯선 사람의 말을 더 믿었을까? 선희 씨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세상 물정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통의 전화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선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선희 씨와 준석이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컴퓨터를 켜고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화를 받으셨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라는 사람의 전화, 대포통장 이야기,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 그리고 3번에 걸친 송금.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어머니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범인들이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조성하고 시간 압박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특히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 콜센터를 이용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전화를 걸죠. 그래서 직접 검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를 추적해서 동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준석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도와. 엄마, 저 괜찮아요. 당분간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선희 씨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어리석은 할머니. 선희 씨는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준석이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를 드리고 밥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이 있대요. 거기 가시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안 가. 왜요? 혼자 있으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그런 데 가. 엄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젊은 사람들도 당한다고요. 하지만 선희 씨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석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준석 씨, 수사과입니다. 어머님 사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석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무슨 소식인데요?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 중
일부를 동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약 1,200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인데 어머님도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통보드리겠지만 대략 어머님 피해액의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00만 원 정도요? 네, 그 정도 예상됩니다. 준석이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준석이는 경찰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희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전액은 아니지만 1,2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대요. 선희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부 잃은 줄 알았는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희 씨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석이도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선희 씨.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 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3천만 원요. 거의 다 날렸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요. 그래도 경찰에는 신고하셨죠? 네,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요즘 정말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해야 해요.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할머니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당할 뻔했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하길래 정보 다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더라고요. 다행히 돈은 안 보냈지만 선희 씨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누구든 당할 수 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숨기지 않고 말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석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슈퍼에 장 보러 갔다 왔어.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네요. 응, 슈퍼에서 아는 분들 만났는데 다들 위로해 주더라. 준석이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에요. 선희 씨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있잖아.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나 싶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했어. 맞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려도 안 들었잖아. 준석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그래, 이제 누가 전화 와도 절대 안 속을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와 준석이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들고 오셨죠? 네, 들었어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 중 하나를 동결시켰습니다. 그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형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돌려받으실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준석이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범인은 잡혔나요? 아직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 추적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기가 계속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범인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는 선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전화 받으시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기관, 어디든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절대 안 속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절차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1,200만 원 돌려받으시는 거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전부 잃은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라도 돌려받으니 정말 감사해. 남은 돈으로 잘 계획 세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들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준석이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저 항상 엄마 편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돌려받은 1,200만 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비상금으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준석이의 제안으로 선희 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대상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장에는 선희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범인들이 너무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선희 씨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고 더 심각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기관도 어떤 이유로도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선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당했어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더니 제 통장이 해킹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아들이 말려서 안 보냈어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검찰이라고 하니까 의심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해요. 서로서로 얘기하고 경계하고.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는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오늘 교육 듣고 왔어. 정말 유익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그리고 다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나누더라고. 좋으시네요, 엄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얘기해 주려고.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준석이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엄마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선희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검찰이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순간에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전화해서 돈 얘기를 하면 무조건 끊고 가족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마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선희 씨에게 다가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조심할게요. 선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기를,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나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의 소중함, 경계심의 중요함,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선희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은 노년층의 불안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이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순간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경계심이 아니라 가족과의 단 한 번의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선희 씨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신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